안녕하세요.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입니다. 자, 41장 고체의 전기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요 41장 내용은 사실은 제일 재미가 없어요. 제일 어렵기 때문에 고체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 고체에 대한 전기전도를 알려면 요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거는 그 물리학과 학부 4학년쯤에 배우게 돼요. 고체 물리를 통해서 공부하는 건데, 이 고체 물리를 알려면 통계역학도 공부를 해야 돼요. 통계역학, 양자역학, 그리고 기본적인 건 전자계학, 그런 걸 다 끌고 와가지고 고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건 무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41장은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 소개하고 후다닥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체에 대해서 이제 고체 여러 가지 성질들을 다루는 건데, 이제 그 중에 전기적인 성질만 여기서 이제 41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체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 그런 식으로 물체의 상태들을 구분하죠. 근데 그 중에서 고체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에 이제 그 단단한 물체, 덩어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고체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규칙적으로 이제 원자나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런 결정체가 있고, 단단하지만 그런 그 규칙성이 없는 그런 비결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정체에 대해서 전기적인 성질을 들여다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정체, 크리스탈라인, 솔리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단한 물체이지만은 그 안을 더 이렇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제 구리 같은 경우요, 구리의 단위격자 그렇게 표현되는데, 구리 원자들이죠. 구리 원자들이 이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가 되는데, 요 사이사이에는 다 빈 공간이에요. 이런 데는 다 빈 공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이게 꽉 차여진, 구리로 채워진 그런 면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건 다 허공이고, 중간중간에 구리 원자들이 따다닥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구리 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느냐,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이런 정육면체의 모서리에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정육면체에 이제 면 있죠, 면. 그 면 가운데 하나씩 또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런 면, 요 앞에 면, 그럼 요 앞에 면 가운데 있고, 옆면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육면체에 각각의 면의 중심에 원자가 하나씩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면식 입방,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페이스 센서드 큐빅 스트럭처,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FCC 앞글자 할 때 가지고, 사실 이제 이러한 격자 구조에 관해서는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화학에서도 이제 많이 다루는 그런 거죠.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제 다이아몬드, 그런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격자 구조라 그래가지고, 이 네 개가 요렇게 하나, 둘, 요거 하지 말고 이쪽 거로 할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정사면체처럼 그렇게 구조를 이루는데, 요 덩어리가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의 기본적인 것은 이런 규칙성이 있다 하는 거고, 이런 규칙성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티스. 그래서 3차원적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격자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단위 격자, 유니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때려봤더니 뭐 브래그 반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성 같은 경우는 엑선 그 회제를 통해서, 브래그 반사 같은 걸 통해서 라우의 반점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은 이런 규칙성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고체의 전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물리량들이 비저항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당 저항에 해당하는 그런 양이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는 변하지만 그 일정한 그 주어진 온도, 그 범위 안에서는 비저항은 일정한 값을 갖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 비저항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얼마나 달라지느냐? 그래서 그게 온도 계수, 그렇게 알파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정의할 때는 그 온도가 델타 T 올라간다.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비저항이 로제로였을 때
그 비저항의 변화율, 그러니까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요 변화량은 온도에 비례하고 온도 변화에 비례하고 처음 비저항에 비례하고 그 비례 계수를 알파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와 같이 미분 형태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를 여기서 구하면은 로 넘어가고 델타 t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미분 형태로도 쓰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 계수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저항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체냐 부도체냐 하는 것들을 구분할 때 전하 운반자 밀도, 단위 부피당 전하 운반자가 얼마나 있느냐 개수, 그걸로 이제 전하 운반자 밀도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도전자, 그러면 전자 밀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이제 전기적 특성을 따라서 고체를 분류해 보면은 절연체, 그 다음에 도체, 절연체, 도체, 반도체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도체 중에서 금속을 주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체의 경우에는 비저항이 크죠, 엄청 크죠. 그 다음에 도체는 비저항이 또 엄청 작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요 중간 값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도체하고 반도체의 또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도체의 경우는 알파가 양수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져요. 충돌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의 경우는 오히려 알파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줄어들게 돼요. 요 두 가지가 아주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하 운반자 밀도가 도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도체보다는 작은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불순물, 조작을 좀 해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면 또 도체처럼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그런 성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저항, 온도계수, 전하 운반자의 밀도 같은 것을 가지고 그 전기적인 특성을 표시를 하는데 요거 자체, 이러한 물리량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결과적인 것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원자 물리를 통해서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수소가 아니라 전자들이 이제 그 원자 주변에 존재할 때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그 에너지 준위가 있다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고체를 구성하게 되면은 그런 에너지 준위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이런 결정체, 고체의 전기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요것을 유도하는 거는 무리고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짜리 독립된 원자가 있으면 독립된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이와 같이 이제 그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거죠. 이 경우는 지금 구리를 예를 든 건데 29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요. 구리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파울리 법칙에 따라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서 차례대로 n이 1인 것, n이 2인 것, n이 3인 것 해가지고 각각 그 버금 껍질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2개 다 채워졌고, 2개 채워졌고, 6개, 2개, 6개, 10개, 그 다음에 4S에 1개, 한 자리 비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꽉 채워진 껍질이 되는 거고, n이 4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체외각 전자가 돼가지고 요 놈이 전도전자가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게 독립된 구리 원자 하나일 때는 여기에 이제 다 채워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전자, 각각의 전자 업다운 해가지고 구분이 돼서 채워진 걸 얘기하는데, 이 구리 원자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각각의 이러한 그 독립된 에너지 준위를 유지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결정체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네들이 가까워지는 거죠. 얘네들이 서로 거리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의 전자들하고 이쪽의 전자들의 물질파가 서로 이제 그 겹치게 되는,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중첩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에너지 준위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전자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따라서 같은 상태의 전자가 2개 이상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도 뭐 3s 껍질이 있으면 여기도 똑같은 3s 껍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긴 전자가 이미 2개가 있는데 여기도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2개, 그죠? 그럼 4개의 전자들이 이 3s 껍질이 가능한 그 상태는 2개밖에 없죠.
스핀까지 해서 업다운. 근데 4개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겹쳐지게 되면은 요 3s 껍질이 이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 하나 있을 때보다 약간 위아래로 에너지 준위가 벌어져 가지고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사이좋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